개론 과목은 좀 기출 문제 좀 많이 소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내고요. 막 말을 바꾸거든요. 시험 문제. 자, 작년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 두 개 이용한 문제를 작년에 출제하고, 재작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요걸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막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작년에 출제된 문제 하나 볼까요?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느 지역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죠. 자, 우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우선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뭐죠?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항상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수요량 반응. 자, 요 값이 얼마다? 0.6이 나오고, 또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죠. 자, 소득 탄력성은 자, 소득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또 오피스텔 이 수요량의 또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이 값이 0.5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우리가 5% 뭐 했다? 상승을 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에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어떻게 돼요? 감소를 했다.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한다?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하죠.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자, 첫 번째 수식에서 오피스텔 수요량은 몇 프로? 5%에 0.6을 곱하니까 3%. 예? 3% 뭐 했다? 감소했다. 오피스텔 수요량은 3% 감소했어요. 첫 번째 수식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은 몇 프로? 1% 뭐 했다? 감소했어요.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은 1% 감소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여기서 3% 줄었으니까 여기서 몇 프로 증가해야 돼요? 여기서 2% 증가를 해야겠지. 2% 증가를 하고 여기는 3% 줄었으니까 합치니까 몇 프로? 1% 감소한 거지. 전체 수요량이. 그럼 요 두 번째 수식에서 2% 증가된데, 자,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자,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정상제일 때는 뭐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정상제. 그럼 소득은 증가해야 된다. 어떻게 증가한다? 소득은 0. 얼마? 5. 0.5분의 몇 프로? 2% 하니까 몇 프로? 4% 뭐 해야 된다? 증가를 해야 된다. 4% 증가됩니다. 4번 정답.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거 작년에 출제된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이용한 문제. 자, 13번 문제 보시면은, 자, X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다. 자, 그러면 우선 가격 탄력성은 얼마? 오피스텔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 여러분 상품이 이렇게 같으면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몇 프로? 임대료가 10% 했다 상승했을 때 임차 수요는 15% 했다 감소했다. 얼마? 1.5. 1.5. 자, 가격 탄력성은 1.5야. 근데 지금 문제는 가격 탄력성 묻는 게 아니죠. 교차 탄력성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차를 물을 때는 상품 2개가 떠야 돼. 하여튼 교차를 물을 때는 상품 몇 개? 2개. 예? 2개를 묻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 임대료 변화율에 대해서 뭐를 물었죠?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 탄력성이 시험에 나오면은 항상 상품은 이렇게 몇 개? 2개가 떠야 돼. 2개. 상품이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2개가. 자, 그러면은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한다. 그러면 10%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파트 임차 수요도 몇 프로? 5% 증가했다. 자, 화살표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변동하면 경제이론에서는 플러스고 10분의 5니까 얼마? 2분의 1. 0.5. 0.5. 근데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죠. 여러분이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이런 상품 무슨 상품?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관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여러분 교차 탄력성 이런 형태 계산 있죠? 계산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요. 작년에도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 거미집 이론과 같이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27회 시험에 또 출제한 문제를 한번 봅니다. 27회는요. 13번 문제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돼. 13번 문제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비슷한 걸 계속 출제하니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 매매 수량은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량은 4% 감소했다. 자,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매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탄력성, 즉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몇 프로? 16%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몇 프로 했다? 4% 감소했다. 자,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은 0.25. 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 다세대 주택 교차 탄력성을 또 묻죠. 자, 교차는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상품 2개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다세대 주택이 나왔죠.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아파트 다세대 2개가 나오면 교차야.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16% 뭐 했다? 올랐는데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량은 몇 프로? 8% 증가를 했다. 자,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2분의 1이죠. 0.5인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세대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서로 대체 관계는 상품인데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죠. 대체죠. 1번 정답. 자, 이런 거죠. 위에 여기 20, 요게 6회, 7회 계속 출제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한번 갑니다. 자, 15번 문제.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을 묻는데, 자,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하는데 다세대 주택 수요 탄력성 얼마? 수요 소득 탄력성 0.6이죠.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데 요 값이 얼마다? 0.6이다. 0.6. 자, 소득은 몇 프로 상승? 10% 상승을 하여 0.6은 0보다 큰 뭐다? 정상제.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뭐다?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얼마? 다 세대 주택 수요량은 얼마? 6%? 6% 뭐 한다? 증가해. 첫 번째 수식에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6% 증가하는데 결론은 또 다세대 주택 수요는 몇 프로? 8% 증가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세대 주택 수요는 몇 프로 증가했다?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그 박스 첫 번째가 8%만 했다? 증가. 결론은 이거예요.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했는데 지금 첫 번째 6% 증가했으니까 두 번째 수식에서 뭐를? 두 번째 수식에서 2% 증가해야 돼요.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데, 자, 교차 탄력성이 나오죠. 자,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 변화율인데 문제는 8% 증가했거든요. 8% 증가인데 여기서 6% 증가하니까 여기서 몇 프로 증가해야 돼? 2%가 증가해야 돼. 2% 증가하고 6% 증가했으니까 결론은 몇 프로? 8% 증가를 했어요. 자, 8% 증가인데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 아파트 가격 몇 프로? 5% 뭐 했다? 상승했어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플러스 5분의 2, 0.4. 교차 탄력성 0.4. 4번 정답. 자, 이게 28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이게 28회, 위에 이게 29회인데 두 수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이용한 문제, 수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 이렇게 두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이게 반복해서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난이도 상이야. 네, 상. 네? 그럼 다음에는 뭐 내겠어요?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소득은 작년에, 수요 소득 교차는 28회, 30회를 뭐 내겠어? 그러면 낼 거.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교차다. 두 개 묻겠지 뭐. 말은 쉬운데 이제 계산이 어렵죠.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네 문제 중에 저 왼쪽 12번 문제와 15번이 어렵죠? 네. 12번 문제와 15번이 좀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좀 쉽고 여기가 왼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소화를 좀 시키세요. 앞으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계속 한 10번은 풀 겁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요. 균형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항상 반드시 증가합니다. 증가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 반드시 증가합니다. 맞는 질문.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인데, 예. 여러분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출제하거든요. 21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16회 시험에도 나오고 하여튼 많이 출제돼. 완전 탄력적이면 뭐다? 수평선. 그림이 수평선이에요. 자, 이때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게 뭐다? 우리는 최초의 균형인데 공급이 뭐한다?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증가한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수평선일 때는 수평선이 주어질 때는 균형 가격은 불변이야. 항상 수평선이 주어질 때는 균형 가격은 뭐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균형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 2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어떻게 돼요? 해당 주택 가격 얘기거든요. 자, 주택 가격 수요량이 주어질 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데, 자, 해당 주택 가격이 A점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를 하는데, 이때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자, 수요 곡선 상이 떴네. 예, 상이 떴잖아요. 상의 동그라미. 상이 뜨면 무슨 거? 수요량의 변화. 맞습니다. 네 번째, 수요가 증가하면은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4번이 틀렸죠. 요거 아까 앞에서 그림 그렸는데, 예? 공급 곡선이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여기서 수요가 뭐 한다면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뭐보다 탄력적은 적게 상승.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더 크게 가라 작게 오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진짜 많이 나오죠. 4번 질문. 벌써 3번 봤네요.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로 갈수록 더 크게 밑줄, 더 크게는 탄력적. 더 크게라는 말은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 자, 17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인데 1번, 2번 보시면요. 1번, 2번 보시면은 이제 17번에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은 공급은 변화가 없네요. 자, 여러분 공급 곡선은 와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여기에 균형이 지금 주어졌어. 지금 최초의 균형이 요거죠. 최초의 균형. 균형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수요가 뭔다. 공급은 변화가 없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데,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데 거기 균형 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상승하니까 틀렸지. 균형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면 하락.
자, 우리 늘 배웠잖아요. 우리 앞에서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 좌하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도 감소, 가격도 하락. 예? 공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우하향으로 가죠. 가격 하락, 요 기준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감소, 가격은 상승. 좌상향으로 가죠. 여기는 요거는 뭐다? 수요. 요거는 뭐다? 공급. 요거 기준에서 공급 증가, 감소. 수요 증가, 감소. 요걸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정답. 1번이 답이 됐다. 그럼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1번이 확실히 답이다 하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지. 자, 한번 거기 3, 4, 5번 같은 경우 이런 건 여러분 직접 그려봐야 돼. 4번 보시면은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자, 이 얘기죠. 수요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4번에 보세요. 공급의 감소, 공급의 이 감소가 뭐보다 크다? 공급의 감소가 이 수요의 감소보다 뭐 큰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온다? 빨간 파랑 만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다? 감소한다. 그게 4번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 감소폭 잘 봐야 돼요. 이거 공급의 감소폭, 수요의 감소폭인데 어디가 크냐, 작냐 이런 걸 잘 보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3, 4, 5번을 그려보란 얘기죠. 이런 건요, 그림 그려보면은 나중에 안 그려도 답이 보여요. 증가폭, 감소폭 이런 거 폭을 잘 따지면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하락하면 가격은 하락. 그걸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P이고 수요 함수가 이렇게 변했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은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요게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게 최초의 균형이에요. 이때 공급은 얼마? 공급 곡선은 얼마? 3P. 수요 곡선 Q, D1. 자, Q, D1이 1200 마이너스 P야. 근데 이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 곡선이 얼마? 1600으로 갔어요. 1600으로 가니까 1200에서 1600 가니까 수요가 증가를 한 거예요. 요인데 여기에 바로 뭐죠? Q, D2는 1600 마이너스 P. 그걸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그럼 이게 새로운 균형. 그럼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두 점을 비교해요. 비교하면은 최초의 균형보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것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 최초의 균형부터 구해야 돼.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우리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균형이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항상 균형이 나오면은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그럼 수요량 얼마? 수요량 1000, 최초 1200 마이너스 P. 공급량은 3P 같다 얘기지. 마이너스 P가 요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플러스로 가요. P와 3P 대주면 4P는 1200. 이 P 앞에 있는 수, P를 앞에 1로 만들어야 돼.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43, 300이 되겠지. 300. 균형 가격은 여기 얼마다? 300이야, 300. 그러면 300인데 이것을 어디에 대입시켜? 예? 여기에 대입시키면 얼마? 여기에 900. 균형 거래량은 900.
자, 그런데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돼? 최초의 균형 그렇고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수요곡선이 이동했죠.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곡선이 얼마? 수요량 1600 마이너스 B. 공급은 변화가 없죠. 3P. 넘어가면 또 3P의 P니까 4P는 1600이 돼요. 양변을 또 4로 나눠주니까 400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되죠. 여기에 400인데 4, 3, 12, 1200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얼마?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상승했고 균형 거래는 900에서 1200으로 얼마? 300만큼 증가. 지금 요거 물었죠? 균형 가격은 얼마? 100만큼 상승한다. 4번 정답. 시험에 나오면요, 우리 계속 요것만 냈어. 수요가 증가했을 때 최초 새로운 균형 비교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그러면 19번도 또 그런 문제입니다. 19번도 똑같아요. 그림은. 자,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뭐 했다?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변화인데, 자, 그러면 수요가 변화했습니다. 자, T 시점에서 최초의 균형은 얼마? 자, T 시점에서 최초의 균형. 항상 균형을 따질 때는 수요량과 뭐를 따진다? 공급량이 같다. 그럼 수요량 얼마? T 시점에서의 수요 함수는 900 마이너스 P. 공급은 2P. 같다. 마이너스 P 넘어가면은 3P는 900이에요. 900이니까 P는 300이죠. 그러면 공급이 지금 얼마냐? 2P거든요. 공급은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대입시켜주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P 자리에 300 들어가니까 600. 자, 그런데 이제 시점이 하나 더 지났죠? T 플러스 1 시점에서 수요량이 변했어. 수요가 얼마? 1500 마이너스 P. 900 마이너스 P에서 1500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림 저거 생각하면 돼. 수요가 증가했어요. 공급은 뭐다? 변화가 없다. 그럼 넘어가면은 3P는 1500.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500. 또 대입시켜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에서? 300에서 500으로 얼마? 200만큼 상승했어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600에서 1000으로 400만큼 증가했다. 정답 2번. 그래서 계산은 똑같아요. 말만 좀 바꿔 쓰지. 하여튼 균형하면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균형만 나왔다 하면 뭐다? 요거 수요량 공급량 갖다 놓고 푼다는 거. 그리고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최초의 균형과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 두 점을 비교해서 균형 가격 거래량 변화, 이걸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든 문제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산 문제가 이제 8문제 기준이거든요. 이제 40문제 중에 8문제인데, 8문제인데 여러분 11문제 낼 때도 있고요. 9문제 낼 때도 있고요. 8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 9문제. 3년 전에 11문제. 하여튼 8문제 내외에서 9문제, 8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 중에서 8, 9문제 나오면요, 여기서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다면은 이 하가 한두 문제는 있어요. 계산 10초 안 걸리는 이런 문제. 이런 거는 좀 풀고. 이것은 틀려도 관계없어. 상인데. 우리 중 출제 안 해. 상이지. 작년 문제도 뭐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상이지. 상은 여러분 실력으로 1분 넘어가야지. 커피 한 잔 풀면 30분, 천천히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시험 시간 내에 1분 내에 푼다? 어려워요. 왜? 문제만 마음이 떨려서 생각이 안 나요, 막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냥 가볍게 푸세요. 상은 포기하자. 이거 한두 문제 쉬운 거 맞추자. 상 포기해도 돼요. 왜? 개론은 80점이에요. 32문제 맞추면 돼요. 그럼 민법 40 합치면 60점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라 개론이든 민법이든 80점이 만점이야. 하여튼 평균 60 따져보면은 그러면 80점 만점이니까 8개는 포기할 수 있어. 과감히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미련을 갖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미련 가지면 안 돼. 포기하겠다. 포기하면 되지. 그래도 80점이야. 설마 민법 50점 못 맞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럼 4개 더 포기하겠네? 그럼 4개 더 포기하면 되지. 그럼 몇 점? 70점. 그럼 민법 반 2개 중에 하나 맞겠지. 그러면 합격이야. 산술적으로 좀 이 전략을 세워야 돼. 그래서 개론은 12개 포기해서 민법 반타작해도 합격이다. 아니면 개론이 어렵다. 그러면 민법 나는 80점 맞겠다. 요거 꿈 깨는 거야. 80만 진짜 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민법 예를 들어서 70점 맞겠다. 그럼 개론 2개 중에 하나 맞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본인 두뇌가 법적으로 또 뛰어나신 분이 있어. 예, 법. 민법 공부만 하면 점수 잘 나와.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개론 반타작 하자. 하여튼 포기를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최대 몇 가지는 포기할 수 있어? 예? 8문제에서 12문제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할 때 토픽 4개까지 하는데 여러분 강의하면 40개 나와요. 그걸 3, 4월 딱 보고 오르건 또 그것을 더 고급 문제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문제에서 토픽 중요 40문제에서 몇 개를 포기하면 돼? 12개 최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 공부하면 안 돼요. 포기한 거 공부해.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해야지. 포기한 거 찢어 던져버려야 돼. 있으면 보니까. 이거 합의해. 그거 하지 말지. 그래서 뭐 한다? 이걸 잘 해야 돼. 그 대신 자기가 포기 안 한 건 이건 다 맞춰줘야 돼. 왜 그러냐?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어려운 건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난이도 중하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럼 그거 맞추면 돼요. 예? 본인이 여기 그림도 싫다. 숫자도 싫다. 그럼 포기하면 돼. 간단해요. 12개 포기하면 되지. 뭐 고민할 거 없어. 한글만 다 맞추겠다 하면 되지. 예? 그러면 돼요. 그래서 포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게 지금 일찍 얘기해 주는데 이게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시험에 안 나올 거 공부한 사람 너무 많아. 작년도 그렇지만 이거 안 나오는데 우리 얘기해 주진 어렵거든요. 작년에도 일이 있어서 뭐 저들이 뭐 평가하는 게 있어서 뭐 있어 영 보는데 야 저렇게 해서 강의하면 저거 시험에 나오나? 내 과목은 아니지만은 야 아직도 두음자 갖고 암기해? 법을? 야 원래 떨어질 사람 많겠다. 당연히 떨어지지.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원리 전체 종합적으로 출제하거든요. 바뀌었어요. 2년 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암기 절대 해서 점수 못 따. 그러니까 체계 이해를 해야 돼. 앞으로는. 그러니까 모르면 포기해보면 돼. 12개 포기할 수 있는데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 그래서 합격하면 빠릅니다. 시간 전략돼서.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꼭 이제 하라는 것만 하면은 점수, 일정 점수 나와요. 개론은 70 맞으면 되잖아요. 왜요? 작년에 답 다 찍어줬어. 요거 나오면 요게 정답 찍어줬는데 그거 못 찾으면 바보지. 작년에 특강할 때 찍어줬잖아요. 보는데 여기 나오면 이런 형태 나오면 여기 정답 지금 탁탁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서 찾으면 되지. 그걸 못 찾으면 바보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수업을 좀 잘 들어서 중요침은 강조한 건 잘 봐두셔야 돼. 한두 글자 바꾸니까 결혼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경기 변동, 시장, 지대 정책 이런 들어갑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